문재인 대통령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정군에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군에 자식을 맡겼더니 어떻게 코로나 사지로 내몰아 실험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하며 제발 막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군인들에게는 노마스크 실험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우리 군 장병들, 청년들 상대로 생체 실험하냐라는 반발과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 토론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모시고 다뤄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군의 노마스크 구상, 과연 이거 생체 실험이냐 아니냐라는 뜨거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생체 실험이다, 충격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이 8.4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별로 노마스크 정책 실험 시범 부대까지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사실인지 여부도 논란이고 그렇다면 이거 생체 실험이냐 아니냐도 논란인데 두 분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60초 드립니다. 예, 그 군 장병들이 사실 훈련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예. 빨리 벗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군 장병들은 사실 의무병으로 강제 입대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선별이나 선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입을 해서 군에 적용을 해야지 명령에 의해서 그 죽고 사는 군인들한테 그냥 해라.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 인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실 이 정책에 협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 그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 때문에 12분의 1로 줄여서 했습니다. 아, 맞네. 한미연합훈련 줄이겠다는 명분도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훈련도 축소해서 한다. 막 위험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델타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이 된다. 그 백신 맞아봐야 델타 바이러스는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장병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니 걱정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조 의원님? 예, 우선 그 군 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한다라는 사실은 참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정말로 저는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나 군 당국이 우리 사병들을 무슨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가 이제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작전, 면회, 휴가 이런 아주 정상적인 군 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화이자 접종 우선 대상으로 20대 미만의 사병들을 해서 6월 7일 날부터 접종이 시작돼서 8월 6일 날 접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 당국에서도 방역 당국과 방역 수칙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의견처럼 이거는 장병들을 상대로 한 실험이다. 부적절한 실험이다. 아니다. 군 정상화다. 맞붙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세부 방안 논의 착수 안 됐다. 시범 적용 부대 확정도 안 됐다라고 국방부가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공개됩니다. 이 문건.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인데 국방부가 질병청에 보낸 문건이죠. 수신자가 이렇게 돼 있죠. 질병청. 내용은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 라는 국방부와 질병청으로의 어떤 문건을 보냅니다. 자, 그러자 국방부가 해명을 추가로 하는데 국방부가 검토 공문 보낸 건 사실이다. 뭐 공문이 공개됐으니까 이건 부인을 못하죠. 다만 질병청이 회신 없었다. 그래서 세부적 논의는 없었다라고 설명한 거다라고 해명합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도 보도됐는데 대통령은 군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 효과를 확인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청와대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양수 의원님, 네. 요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네. 하지만 세부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거고 언론 보도가 안 됐다면 세부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청와대의 해명은 군 정상화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가운데서 국방부 해명이 조금 스텝이 꼬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명백한 은폐죠. 하태경 의원이 맨 처음에 이것을 질문을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세부적 논의 전혀 없었다. 그런 논의 안 됐는데 왜 이런 거를 그렇게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 뉴스를 접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설마 국방부에서 우리 장병들을 젊은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간부들은 다 제외하고 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것은 과도한 조치라서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다. 하태경 의원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조명희 의원을 통해서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8월 4일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가 이것을 쭉 진행을 해서 공문까지 질병청에 보냈습니다. 질병청에서 회신이 안 와서 이 사람들이 착수를 못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은폐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호도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안 많은 장병들의 부모들이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에 엄청난 글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했던 거겠죠. 이건 은폐다. 조승대 의원님은요? 예, 이건 은폐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월 4일 날 이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8월 6일이면 우리 그 사병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이제 94%가 도달하니까 백신 접종에 따른 정상화 방안에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국방부가 한 2주간에 걸쳐서 국방부 그 보건 관련 담당 과에서요 2주간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방역 당국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18일 날인가 질병청에 국방부에서 이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군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으니 협의를 좀 하자라고 보낸 것이고 8월 18일 이후에 이제 협의를 진행도 하기 전에 이제 문건이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단이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은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럼 30세 미만이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사병들은 영내 생활을 주로 하고 30세 이상의 간부들은 영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갖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적용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및 가족과 소통하는 앱에 비판 게시글이 일자 자체적으로 일부를 삭제하면서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 군이 내부 목소리까지 은폐한다라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은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태경 의원이 맨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럼 국방부에서 8월 4일 날 전군 지휘관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질병청에 보냈습니다. 질병청에서 하지 말라면 우리가 안 할 거고 질병청에서 하라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이건 은폐가 아니죠. 그런데 전혀 사실무리다. 우린 그런 거 한 거 없다라고 하태경 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방이 벌어졌어요. 저 문건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 더 캠프라고 하는 그 장병들 부모들을 위한 국방부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글들이 지금 그 올라오고 있어요. 장병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런 걸 한다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돌파 감염이 있고 이런 것들 위험한데 군에서 정말 제대로 이거를 합리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냐 해서 거기다 아주 엄청난 글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것마다 지금 삭제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두렵지 않다면 뭐하러 그것을 삭제하겠습니까? 조승래 의원님.
예, 그 이제 더 캠프는 저도 거기 그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도 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군대를 가가지고 응원글을 제가 보낸 바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를 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방부의 해명대로 예를 들면 청원성 혹은 청원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규정상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서 삭제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청원성 글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도 이제 규정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내부의 내부 검토 과정은 있었다라는 것이고 질병청 방역 당국과 군 당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국방부가 준비해놓고 논의를 안 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방부의 해명을 저는 신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과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 이 노마스크 실험을 소위 30대 미만 장병으로 대상하겠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인데 이게 간부는 제외다라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우리 사병, 장병들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게 논란인 건데 앞서서 뭐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이게 장병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부는 제외한다라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저게 간부들은 영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접촉을 하고 사병들은 영내 생활을 하니까 일반인들 접촉을 안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부는 제외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신데요. 그런데 사병들도 사실은 이 마스크를 써도 돌파 감염이 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병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간부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접촉을 해서 전달을 했다.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병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쉽게 확산 속도가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험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것들이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필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병으로 온 군인들한테 이걸 실험을 하느냐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병들 이 간부들하고도 차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를 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의문인 게 조선 의원님, 이제 간부들은 영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간부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병들한테 마스크를 더 씌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 우리가 이제 4단계를 하면서 그 이제 식사 같은 거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 제한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푸른 것이 어떻게 되냐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4인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4인까지 허용하는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식사라는 것은 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식사를 통해서 감염이 제일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30대 미만과 이상을 그 구분했던 것은 설명하셨던 것처럼 영내 생활이냐 영외 생활이냐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 또 하나는 4단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회, 외출, 외박, 휴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4단계를 하면서도 일부 완화를 한 것이 인원의 15%까지는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 지침이라는 것은 확진자의 추이 그다음에 그 백신 접종의 추이를 보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조율을 가능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군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오늘의 주제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